안녕하세요. 황병준 TV입니다. 오늘 시간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자리를 얻어서 여러 가지 품목으로 장사를 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동해, 서해, 남해 전국의 해수욕장에 걸쳐서 장사꾼들이 굉장히 북적댑니다. 제가 2010년도에 그 타로 카드 영업을 하는 오사장이 해운대에 가서 에어브러시 타투 제가 하고 있는 거 캐리비안 배에서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에어브러시 타투죠. 그거를 영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길래, 그래서 그 신천 노종상 연합회 청년지부장 친구하고 셋이 똑같이 돈을 내기로 하고, 저는 이제 장비를 제가 다 대고, 그리고 해운대를 내려갔어요. 해운대에 가면 해수욕장으로 딱 들어가는 제일 큰 도로가 있어요. 그 바다를 보고 오른쪽 편에 그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엔젤리네스 카페, 그 앞에 500만 원을 주고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텔을 50만 원 주고, 달방이죠. 50만 원 주고 이제 얻고 7월 초서부터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타로 카드를 하는 오사장은 아는 사람이 타로 카드를 이런데 해운대나 어디를 많이 다니면서 하는 사람에 의해서 먼저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자리를 임대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영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막상 저희는 이제 후발대죠. 먼저 오사장이 내려갔으니까 후발대로 장비 가지고 이제 준비한 거를 다 가지고 내려가 봤는데, 뭐 그렇게 누구한테 소개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즌이 해수욕장이 개막되기 개장되기 얼마 전이나 뭐 그때 7월 초에 가보면 그 해운대 앞에 그 도로에 바닥에 다 써 있어요. 임대 세놓음, 임대줌, 깔세줌. 그래서 전화번호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바닥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주면 임대해주는 사람이 이제 나오죠. 그 동네 건달이거나 아니면 건물주나 매장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세를 합의해서 협의하에 이제 내게 되는 것이죠. 보통 해운대나 강안리는 500만 원 수준이고요. 저기 서해 쪽은 뭐 대천이 해수욕장이나 이런 유명한 데는 한 300만 원. 그리고 동해는 좀 멀잖아요. 그래서 동해 쪽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이면 자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앞면에 나와 있는 제일 좋은 자리가 그 정도 수준이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더 싸게 저렴하게 얻어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장사가 잘 되기는 하겠죠. 근데 가서 단박에 그렇게 계약을 하지 말고 알아보고 몇 군데 사람들 만나봐서, 그런 다음에 꼼꼼히 시세를 확인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눈탱이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보통 보면 이제 이런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건물주나 동네 건달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건네주고 세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2008년도에 내가 저한테서 서울 경기도 판권을 그 사간 사장님이 있었어요. 에어버러시 타투.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 총판권을 샀는데, 부산에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무슨 자리를, 굉장히 좋은 자리를 얻어줄 수 있다고 해서 나보러 해운대에서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부산의 총판권을 누구한테 팔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제가 저한테 이제 아이템을 많이 공급해주고 제품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친한 사이고 같이 놀고 골프도 치고 그런 사이라서, 아 그냥 하세요 하고 딱 했는데, 이 사장은 두 군데를 펼쳤어요. 두 군데 알바 4명 투입하고 한 달 반 동안 이제 장사를 했는데, 경비 제외하고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인건비 경비 다 제외하고 그걸 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저한테 타투 장비 2대를 산 그 부산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고 거기서 낳고 자랐으니까 해운대나 뭐 이런 데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기는 공짜로 장사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메인 도로는 아닌데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 하는데 저희는 숙박료로 50만 원 냈잖아요. 그 친구는 저기 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싸게 뭐 달방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숙박하고 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타투 장비를 300만 원이니까, 근데 2대를 사니까 제가 이제 500만 원에 깎아줬었죠. 그 500만 원을 다 뽑고도 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3명이 내려가서, 저는 이제 일주일만 있었었어요. 저는 처갓집이 부산이라서 부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머물면서 뭐 친척들 그렇게 해서 만나고 휴가 겸 쉬고, 캐리비안 베이가 저도 그 메인이 캐리비안 베이니까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돼서 전 캐리비안 베이라로 올라왔고, 그리고 타로 카드 하는 그 오사장도 그 친구도 서울 쪽에 이제 매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 친구도 이제 대목이니까 성수니까 올라오고, 그 신천 노점 상협회 지부장 그 친구만 이제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며칠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엔젤리너스 카페 그 앞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그 건물주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여자인데 생전 한국에 안 오다가 그때 왔대요. 가서 자기네 큰 건물 앞에, 또 괜찮은 카페 앞에 타투 우리가 거기 하겠으니까 저거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저는. 그럼 그 자리를 얻어주는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른 자리를 얻어달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하고서 다른 자리를 얻어다 주는데, 조건은 100만 원을 더 내야 되고, 세를. 그리고 타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타투하러 갔는데. 왜냐니까 바로 그 옆에 2천만 원을 주고 타투를 4군데가 6군데를 깔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타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사장이 이제 내려가서 협의를 해서, 그래 타투 안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100만 원 이제 주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SOS를 때리는 거죠. 모자나 슬리퍼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모자 신상품 뭐 한 2만 원, 3만 원에 팔리는 거, 그런 거를 이제 5천 원에 외상으로 한 100개 하고, 슬리퍼도 한 30개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 오사장 얘기가, 해운대에 돌아다니는 낙가마한테 외상으로 수영복 반바지 5천 원, 슬리퍼 1,800원, 모자 2,500원에 받을 수 있으니까 물건을 나보러 이제 안 내려버려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치킨도 팔고 폭죽도 팔고 별의별 상품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했어요. 제가 물건을 사오는 데는 물건을 직접 만드는 제조사나 아니면 수입한 그 무역회사나 그런 데서 저는 다이렉트로 물건을 받아오기 때문에 저보다 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보다 물건을 싸게 받는가 알아봤더니, 그 낙가마들이 그 재고, 2, 3년 된 재고, 슬리퍼, 재고, 반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땡 물건 있잖아요. 그 물건을 사가지고 싸게 거기서 이제 푸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현금 받고. 그리고 손님들도 그래요. 해운대에 가서 놀아봤자 2, 3일, 3박 4일 그렇게 노는데 뭐 브랜드 있는 거 비싼 거 사지 않고 한 번 쓰고 버릴 거를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잘 봐야 돼. 시장이 저급 시장인데 고급 제품을 내려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투도 그래요. 제가 캐리비안 베이에서 영업을 할 때는 작은 문양이 5천 원이고 좀 큰 문양이 7천 원이고, 만약에 등에다가 호랑이 문양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하는데 2만 원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 공식 가격이 2,000원, 3,000원이에요.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거죠. 물건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7월 달하고 8월 달 했었는데, 그때 장마에 태풍이 2개가 왔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5일, 해가 쨍쨍한 날, 영업이 진짜 잘 되고 그런 날은 15일밖에 안 돼서 결국에는 자릿세 600만 원 냈죠. 그리고 방세, 식대, 경비 한 400만 원 들었어요. 그럼 1,000만 원 썼잖아요. 근데 수입은 850만 원이에요. 그래서 3명이서 50만 원씩 손해보고 끝난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이제 제 이 강의를 하면서 명동에서 에어브러시 타투를 했을 때도 내가 직접 했을 땐 돈을 못 벌고, 부산 해운대에서도 내가 직접 했을 땐 돈을 못 벌고, 근데 저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에어브러시 타투를 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게 뭔 차이인가, 이게 고민이 되죠. 근데 보니까 저는 본사잖아요. 체인 본사 사장이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판권만 팔면 됐었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현지인이라든가 현지의 거기에 시장 상황이라든가 뭐 제품 상황이라든가 소비자 수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경비가 제가 쓰는 거에 거의 3분의 1밖에 안 쓰고, 그리고 뭐가 잘 팔리는지 아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상권에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냥 해운대 뭐 70만 명 온다. 그 단순한 수치만 보고 내려간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물건 받아서 했던 사람들도 1,000만 원 벌고 뭐 몇백만 원 벌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난 영업을 잘하니까. 근데 영업도 그 아주 고단위 영업이 있고요. 저급한 영업이 있고요. 중간 단계 영업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운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했다고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에어브러시 타투박스라는 본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뭐 서울 판권 3천만 원, 경기도 판권 3천만 원, 그리고 충청도 판권 2천만 원, 강원도 판권 뭐 이렇게 저는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돈만 받은 게 아니라 그 판권을 저한테 산 만치 물건을 총판권 가격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판이 밑에 이제 대리점을 모집을 하죠. 모집해서 대리점가에 주고, 그 대리점은 또 소매가에 팔고, 그런 이제 구조로 가요. 거의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2009년도 봄에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타투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워커힐 호텔에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타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저한테 넘기죠? 네, 그랬죠. 제가 저한테 장비를 사서 아니면 임대를 해서 사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고 딱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 게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가보니까 4월 3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주말에만 영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워커힐 벚꽃축제 가면 알겠지만 대단합니다. 벚꽃이 눈처럼 휘날려요. 벚꽃 엔딩처럼. 그런데 그리고 이제 워커힐 그 호텔인데 맨 꼭대기는 피자집이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예약을 안 하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도로를 따라서 벚꽃이 막 흩날려요. 거기에 맨 위에 워커힐 피자 파는데 그 밑에 이제 약간 큰 광장 같은 게 조그만 게 크지는 않지만 적당한 그런 도로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먹거리 들어가고, 뭐 그때 안마기 들어왔었고, 그리고 캐리커처 이런 거 들어왔고, 우동집 무슨 뭐 떡볶이집 뭐 이런 거 막 다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담당자를 이제 만나보니까, 워커힐의 담당 매니저를 만나보니까 그냥 수수료도 없대요. 그냥 흙만 덮고 주라는 거예요. 가격을 얼마를 받든지 상관이 없대요. 필요한 것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콘센트 꽂아주는 거, 그 전기선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4월 달에 에버랜드에는 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친구를 불렀어요. 무역회사 사장인데, 주말에 뭐 하냐? 그러니까 너하고 놀지 뭐 하냐? 그러길래 내가 너 돈을 벌게 해줄게. 주말에만 몇 번 나오면 된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타투하는 방법 10분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영업을 딱 했는데 뭐 2만 원 팔거나 5만 원 팔거나 한 두 번 그 친구가 그렇게 나오더니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끝나면 저하고 스크린 골프 치고, 돈은 이 친구가 워낙 골프를 잘 쳐서 저한테 따겠죠. 그러니까 잠깐만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영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에어브러시 타투가 흔한 데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마기 영업사원들이 거기에 한 5-6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2-3명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장비를 사고 싶다. 그래서 2대를 팔았어요. 저한테 그때 2대 판 친구가 부산 가서 돈을 번 친구예요. 그리고 나서 캐리커처 하시는 그 화가분이, 자기가 백운호소 쪽에 영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다고, 자기가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좀 깎아달라고. 한 대 소비자가 300만 원이잖아요. 그 원가는 58만 원이에요. 저는 제가 직접 뭐 제조한 거를 직접 갖고 제가 구성을 하는 회사를 산 거니까 소비자가는 그건데 그냥 좀 깎아 드렸어요. 그분도 백운호소 가서 웬만큼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제 친구한테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그렇게 해서 2대, 3대를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았을까요? 저는 그 이익금의 반을 그 친구한테 다 떼줬어요. 왜
같이 영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300만원짜리를 제가 25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원가를 딱 빼고 하면 200만원 가까이 남죠. 그럼 400만원 남죠. 반 딱 해서 그 친구한테 한 180만원인가 준 것 같아요. 그 친구는 토요일 8번 일하고 나서 100몇십만원 벌고, 그리고 그날 뭐 2만원 5만원 수익 난 것도 반 제가 줬었고, 그리고 저한테 스크린 골프 쳐서 돈을 많이 땄었고, 그 친구는 땡큐죠. 일요일날에 뭐예요, 집에서 뒹굴뒹굴 대느니. 어차피 저랑 만나서 뭐 당구 치거나 스크린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술을 먹는, 그걸 그 시간에 그 친구는 돈을 200만원 이상 번 거죠. 근데 저한테 그 소개시켜준 그 사람은 그 070 전화가 처음 나올 때 그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장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070이 망하지 않는 이상, 070 번호를 쓰지 않는 이상 자기는 매달 500만 원이 인쇄처럼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커힐에 있는 매니저들하고 각별한 사이에서 그쪽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원하니까 저를 찾아내서 소개를 시켜주고 그냥 그렇게 끝낸 거죠. 워커힐 쪽에서도 저한테 하루에 5만 원, 뭐 3만 원 파는데 거기서 수수료 떼가면 뭐합니까? 그냥 그 앞에서 자기네들이 펼쳐놓은 그 먹거리 장사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오늘 시간은 해운대 축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영업한 거 하고요. 그리고 워커힐 벚꽃축제에 에어브러시 타투 영업한 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회가 눈썰 매장, 갑자기 여름 영업한 거였다가 겨울 영업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시죠? 저도 오늘 수영복을 입고 할까 했는데 좀 추워서 지금 겨울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 회관 눈썰 매장과 다음에 뚝섬 한강 수영장에 하고 눈썰 매장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며칠 후면은 새해가 밝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